이 두 가지 성분이 소화 기능 개선에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메입니다. 평소에 활동량이 적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이나 직장인 분이라면 누구나 속이 쓰리고 울렁거리거나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증상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만약에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원인을 먼저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다양한 검사를 통해 소화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저런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안 좋은 식습관이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결국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제를 찾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검증된 성분이 사실상 많지 않아서 잘못 구매했다가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그냥 버리게 되는 일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 중에 가장 잘 검증된 것으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 밖에도 시도해볼 만한 성분이 또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 소개를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성분 중 첫 번째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위와 장의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서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판매되는 영양제죠. 특히 오늘의 주제인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유산균을 섭취함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꽤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균주가 더 효과가 좋은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사람에 따라 효과의 편차가 큰 편이라서 제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볼 확률이 높은 구매법을 뒤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성분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영양제로서는 조금 생소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생강의 위장 기능에 관한 효과가 꽤 잘 알려져서 상당히 다양한 영양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위의 운동을 촉진해서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이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입덧에도 종종 활용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용량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다만 이 생강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제품이 없어서 가능하면 그 유효 성분인 진저론이나 쇼가올의 함량이 확인되는 해외 영양제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천연물의 특성상 제품의 품질에도 꽤 편차가 커서 좋은 제품을 선별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을 한 가지만 더 소개드린다면 메스티껌이 되겠습니다. 메스티껌은 속쓰림과 위통증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상 데이터의 수가 유산균이나 생강에 비하면 상당히 적고 그 규모가 작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만약 속쓰림이 심한 분이라면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기능성이 인증된 메스티껌이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성분들은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소화효소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영양제로 구매하시기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판매되는 회스탈이나 배아제 같은 종류의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화효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의약품 효소제로 진행이 되었고, 해외 영양제와 우리나라 의약품 간의 품질의 차이를 감안하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약품 제품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식품으로 판매되는 효소제는 그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보장도 되어 있지 않아서 소화불량 개선의 목적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위산 저하증에 주로 사용되는 애플사이다 비니거, 즉 사과 식초나 베타인 염산염 같은 제품들은 그 소화기능 개선에 관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인 유산균과 생강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위와 장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강은 주로 위의 운동과 위산 분비에 작용을 하는 성분이라서 쉽게 속이 메스꺼워지고 가끔 속이 쓰리는 분이라면 유산균에 생강을 추가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속쓰림이나 울렁거림 같은 위에 관련된 증상이 없고 설사나 변비 같은 장에 관련된 증상만 있는 분이라면 굳이 생강을 추가하실 필요 없이 유산균만 섭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쓰림과 위통 증상이 자주 반복되는 분이라면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메스티껌을 추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죠. 사람마다 장내 세균의 구성이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효과를 볼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팁을 소개드리자면, 일단은 균주가 공개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품들이 균주가 아닌 종명까지만 공개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같은 종이어도
경우도 균주에 따라 효과에 큰 차이가 있고 균주마다 관리하는 환경과 과학적인 근거가 달라서 아무래도 균주가 공개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품질 유지나 효과의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한센이나 다니스코 듀폰 같은 세계적인 유산균 업체의 원료나 우리나라의 경우 듀오락 같은 브랜드의 균주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원료가 사용된 제품이라면 균주가 공개되지 않은 제품보다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에 크리스찬 한센이나 다니스코 듀폰의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배송인데요. 유산균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고 쉽게 변질돼서 가능하면 제품에 필요한 온습도 환경이 제대로 유지되는 그런 배송 시스템이 갖춰진 제품을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유산균은 가능하면 직구가 아닌 국내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유산균의 균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균수와 그 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고 꼭 균수가 많다고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10억 CFU를 넘는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고요. 요새는 대부분의 제품이 이 정도의 균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제품으로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셀티아이 브랜드의 유산균이나 더 리틀스의 람노플이 있겠고요. 아니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엘포비 플로라나 셀로맥스의 유산균도 의약품 전용 물류를 통해 온습도가 관리되어 약국으로 배송되는 제품이라서 품질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균주와 배송 시스템이 갖춰진 제품이면 어떤 브랜드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제품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 섭취를 해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직구를 하길 원하신다면 컨슈머 랩이나 랩도어에 데이터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편이 좋겠죠. 특히 어떤 제품은 유해균이 검출되기도 하고 장용 코팅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장용 코팅이 되지 않는 제품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증된 제품을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제가 구매한다면 실온 보관에서도 높은 균수가 유지되면서 다니스코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 네이처스 웨이의 에브리데이 케어 300억 제품이나 헬스데이 오리진즈의 300억 제품,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유산균은 빈속에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 중 여유 있는 시간에 식사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면 됩니다. 유산균은 상당히 안전한 성분이지만 드물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유산균으로 인해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어서 위생에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생강 제품을 알아볼 텐데요. 유효 성분이 제대로 보장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생강은 국내에 없어서 직구 제품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생강은 컨슈머랩의 데이터를 보면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도 있고 대부분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유효 성분인 진저롤의 함량이 너무 낮아서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해요. 먼저 성분표에 적혀있는 생강이 그냥 진저루트인지 아니면 진저루트 익스트랙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진저루트 같은 경우 생강의 용량 대비 진저롤의 함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거의 0.3%에서 많아도 1%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반면에 진저루트 익스트랙트 제품 같은 경우 농축된 제품이라서 약 5% 이상의 진저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500mg의 제품이라고 해도 진저루트 제품보다 진저루트 익스트랙트 제품의 5배나 높은 함량의 진저롤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진저루트 익스트랙트를 함유하고 있는 퓨어 엔캡슐레이션의 진저 제품입니다. 120알이 담긴 한 통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만 진저롤의 함량을 놓고 비교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생강의 속쓰림 완화 효과를 포함해 많은 임상 연구가 이 익스트랙트를 통해 진행된 만큼 일반적인 제품보다 익스트랙트를 선택하는 편이 나아요. 생강 영양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간 복용할 때의 안전성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으로 1개월 이상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고요. 그냥 속이 메스껍거나 쓰릴 때 며칠 정도 복용하시고 속이 편안하실 땐 굳이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라벨에 기재된 만큼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액을 물키는 작용이 있어서 아스피린처럼 혈전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피하는 편이 좋고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경우 최소 2주 정도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과 항암제를 투여 중인 경우에도 약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메스티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시도해보셔도 괜찮지만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품질 데이터가 공개된 제품이 없어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직구를 통해 구매하신다면 이름이 잘 알려지고 제3자 업체의 GMP 인증이 되어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메스티껌은 상당히 안전한 성분이고 어떤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이 밝혀진 게 없어서 라벨에 기재된 대로만 복용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한 성분입니다. 자, 오늘은 위와 장의 건강에 모두 도움을 주는 유산균과 위의 운동을 개선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해서 메스꺼움과 속쓰림을 완화할 수 있는 생강 그리고 메스티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영양제로 해결하시기보다 병원에 방문해서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